두 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맛있는 소떡소떡이 있어요. 자,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것이 떡이 되겠고요. 이 색깔이 떡이고 이 색깔이 소시지라고 해보죠. 그럼 지금요, 떡 2개와 그 다음에 소시지 하나, 떡 2개, 소시지 하나, 떡 2개 이렇게 꼬치로 꽂혀져 있습니다. 이때 두 양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지금 개수를 따져봤더니 떡은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시지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와 2개를 내가 비교하려고 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먼저 뺄셈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6 빼기 2를 하면 4입니다. 그럼 떡은 소시지보다 4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소시지는 떡보다 4개 더 적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자, 뺄셈 말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6 나누기 2를 하면 3이에요. 그 말은 떡수는 소시지 수의 3배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뺄셈하고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몇 개 더 많다, 몇 개 더 적다, 또는 몇 배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이번에는 좀 알아볼까요? 꼬치 하나에 떡이 6개, 소시지가 2개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꼬치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했을 때 꼬치 2개는 떡은 6개, 6개, 12개가 되겠고 소시지는 2개, 2개, 4개가 될 거예요. 그럼 꼬치가 3개 있다라고 한다면 떡은 6개가 늘어나서 18개, 소시지는 2개가 늘어나서 6개. 자, 꼬치가 4개라면 또 6개, 2개씩 늘어나서 24개, 8개가 각각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뺄셈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6 빼기 2를 하면 4입니다. 12 빼기 4를 하면 8이에요. 떡수하고 소시지수, 떡에서 이제 소시지수를 빼려고 하는 겁니다. 18 빼기 6을 하면 12, 24 빼기 8을 하면 16이죠. 그러면 이때 이 결과 4, 8, 12, 16 보세요. 4개, 8개, 12개, 16개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꼬치수에 따라서 떡은 소시지보다 각각 4개, 8개, 12개, 16개 더 많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꼬치가 1개였을 때는 4개가 더 많았는데 꼬치가 2개가 됐을 때 여전히 4개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8개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꼬치 수에 따라서 떡수하고 소시지 수의 관계가 바뀌어요? 일정해요? 그렇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치 수에 따라 떡수와 소시지 수의 관계가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6 나누기 2는 3, 12 나누기 4는 3, 18 나누기 6도 3, 24 나누기 8도 3. 떡수는 항상 소시지 수의 몇 배? 3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꼬치 수에 따라 떡수와 소시지의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뺄셈으로 비교하냐 나눗셈으로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가 변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죠. 야구공수와 축구공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야구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리고 축구공은 3개가 있네요. 그럼 야구공수와 축구공수를 뺄셈으로 비교하면 6 빼기 3을 하면 3이니까 야구공은 축구공보다 3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야구공수와 축구공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까요? 6 나누기 3은 어때요? 2가 나오죠? 그러므로 야구공수는 축구공수의 몇 배? 2배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자,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B.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B를 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점수가 전광판에 몇 대 몇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팀의 점수를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버스와 비행기가 있는데 우리 버스 몇 개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비행기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버스 수는 7이고 비행기 수는 3입니다. 이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7대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수를 읽듯이 그냥 7대 3이라고 읽는 방법만 알았을 텐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읽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 알려줄게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7대 3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7과 3의 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의 3에 대한 비, 3에 대한 7의 비.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기호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네모 대 세모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수는 어디에 쓸까요? 맞아요. 바로 뒤에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 뒤에 딱 기준이니까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기준수에 대한 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여기서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수가 3이거든요. 그래서 3에 대한 이렇게 위치만 바뀔 뿐이지 7의 3에 대한 비, 3에 대한 7의 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개는 그냥 순서만 바꿔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고 그리고 또 몇 대 몇이라는 건 비니까 7과 3의 비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순서 중요한데 이것을 3대 7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3과 7의 비예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 뒤에 있는 3이기 때문에 7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좋아요. 그럼 우리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나오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 해결해 볼게요. 주전자가 몇 개? 3개 있고요. 물병이 4개 있습니다. 그럼 1번 주전자 수와 물병의 수의 비. 이 말은 3과 4의 비라는 거죠. 자, 쓸 때는 3대 4라고 쓰면 됩니다. 2번 주전자 수 3의 물병 수에 대한 4에 대한 비. 선생님이 뭐뭐에 대한 기준수에 대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기준이 4고 기준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대 4. 그 다음 물병수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4에 대한이잖아요. 그러니 4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3대 4. 마찬가지 모두 3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모의 네모에 대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기준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로 네모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모를 기호 오른쪽 뒤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비를 알았습니다. 두 수를 비교할 때 몇 대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대 5가 있을 때, 자, 이 비에서 우리 기준이 되는 수를 선생님이 이 뒤에다가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이 비에서 기준양,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러요. 즉 기준양은 비 4대 5에서 기호 오른쪽에 있는 5입니다. 그럼 비교하는 양은 비 4대 5에서 기호 왼쪽,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5라는 거는 5를 기준으로 해서 4를 비교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준양이 뭐야? 비교하는 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콕콕 집어서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대 7이 있어요. 기준양이 뭐예요? 7이에요. 비교하는 양이 뭐예요? 3이에요. 맞아요. 자, 2대 10이 있어요. 자, 비교하는 양이 뭐예요? 2예요. 기준양이 뭐예요? 10이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비율은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두 수를 비교할 때 뭐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비율은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을 계산합니다. 선생님, 기준양 나누기 비교하는 양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기준양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이 몫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수가 분모로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단순하게 피자가 이 8조각이 왔는데 내가 3조각을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이때 나는 8분의 3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이 8조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3조각 먹었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수에서 기준이 되는 수가 바로 분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대 5에서는 기준량이 5, 비교하는 양이 4고 그리고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4 나누기 5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4, 이게 바로 비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5분의 4는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10분의 8과 같으니까 0.8. 선생님,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소수로 나타내야 돼요? 상관없어요. 두 가지 모두 다 비율이고 어차피 크기는 같은 값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율은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는 거, 그리고 분모가 기준량이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 쓰고 우리가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죠. 11대 5에서 비교하는 양은 11, 기준량은 5입니다. 그리고 비율은 그러면 5분의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5분의 11은 소수로 나타내면은 지금 10분의 22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10분의 22이기도 하니까 2.2라는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와 20의 비. 그럼 이는 9 대 20입니다. 비교하는 양은 9고 기준량은 20이 되니까 우리 비율은 20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소수로 나타낼 때는 우리 친구들 5를 곱하면 100이 되니까 100분의 45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0.45라고 나타내도 되겠어요. 그 다음 4에 대한 3의 비. 우리 친구들 지금 기준에 대한인데 기준이 4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4를 쓰고 3대 4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3대 4니까 비교하는 양이 3이고 기준량이 4예요. 비율은 4분의 3이 되겠죠. 이는 4분의 3이라는 것은 25를 곱하면 100분의 3 곱하기 25는 75가 되기 때문에 0.75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율이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이 비율인지 몰랐을 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첫 번째,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그러면 시간에 대한 기준량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자, 거리 나누기 시간, 즉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가 바로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80km를 갔을 때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은 시간분의 거리 2분의 80. 그래서 이제 4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인구의 비율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그러니까 넓이가 기준이 되겠죠. 넓이분의 인구. 그래서 넓이 300제곱킬로미터인 지역의 인구가 60명일 때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넓이가 300이죠. 그리고 인구가 60이니까 300분의 60. 간단히 나타내면 5분의 1이니 0.2. 비율은 5분의 1 또는 0.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율은요. 다음과 같이 1보다 큰 자연수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런 경우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 그러면 기준량이 흰색 물감 양이기 때문에 흰색 물감 양 분의 검은색 물감 양. 그럼 예를 들어 흰색 물감 100ml와 검은색 물감 3ml를 섞을 때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바로 100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수로 0.0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비율을 알아볼 때는 대체 어떤 항목이 기준량이 되는지만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 한번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죠. 자, 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서울역에서 전주역까지는 약 210km. 이것은 바로 거리인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2시간,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걸린 시간에 대한이니까 시간이 기준량이죠. 분모가 시간이 와야 돼요. 거리의 비율, 분자가 거리가 와야 됩니다. 그럼 2시간이니까 2분의 거리는 210이기 때문에 2분의 210은 105로 비율이 나오겠네요. 2번.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자 넓이입니다. 약 605제곱킬로미터 넓이가 되겠고요. 인구는 자 얼마예요? 네 자리씩 끊어보면 968만 명입니다. 그럼 넓이에 대한이니까 이 넓이가 분모에 와야 되겠고요. 자 분자는 968 0000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직접 한번 나눠볼게요. 968만 605 자 여기까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605가 되겠고요. 빼주면 363 내려주면 0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몇 번 들어갈까? 5번 들어갈까요? 자 그럼 5, 5, 25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네요. 6, 5, 30 그 다음에 6, 6에 36이니까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16,000 이 비율로 나오겠어요. 그 다음 예은이는 흰색 물감 300ml와 검은색 물감 9ml를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흰색 물감 양에 대한이니까 흰색 물감 300이 기준량이 되겠고 검은색 물감 9가 이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3이고 자 소수로도 0.03으로도 비율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